퇴직금으로 아들 결혼을 시켜준 뒤 남은 건 고요한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현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구독이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63이 되었고 35해를 다닌 회사에서 작년에야 명예롭게 물러났습니다. 명예롭다 말은 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은 허전했죠.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는 아침이 사라지고 사원증이 목에서 떨어져 나가던 그날 이후로 집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커졌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던 순간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숫자들이 반짝이듯 떠오르며 제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 같았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은 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레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던 아이의 어깨가 제 눈엔 아직도 마르고 작아 보였어요. 부모라면 등 뒤에 바람을 막아주는 게 도리라고 배워온 세대입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오래 망설이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이만큼은 남겨두자 다짐했지만 예식장 계약금과 신혼집 잔금, 혼수까지 챙기다 보니 통장 잔액의 숨소리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아이들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결혼식 날 화사한 조명 아래에서 아이와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꽃길을 걷는 두 사람을 보는데 제 가슴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에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밤이 깊자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식장에서 받은 작은 부케를 바라봤습니다. 향기가 달콤했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 달콤함 뒤에 빈 방의 공기가 훅 하고 스며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고요가 밀려왔고 꽃향기는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전기포트를 켜고 남은 빵을 반으로 갈라 차와 함께 먹습니다. 점심은 대게 국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으로 끝냅니다. 저녁이 다가오면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인지 달력을 확인합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는 예전처럼 설렘이 아닌 긴장으로 다가오더군요. 전등을 한두 개 줄여 켜보기도 하고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낮추기도 했습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겨울을 무사히 건너게 해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때로 살 길이 되니까요. 휴대전화가 진동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봅니다. 광고 문자가 아니면 좋겠다. 아들이 보낸 안부면 더 좋겠다. 그런 소망이 손끝에 자주 머뭅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낯선 번호와 홍보 문구가 더 많이 떠오르죠. 그럴 때면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던 사무실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점심 약속을 잡던 목소리, 퇴근 전 마지막 메일을 보내며 눌렀던 확인 버튼의 작은 떨림까지요. 그 모든 것이 저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해주던 기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밤이면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통장을 펼쳐봅니다. 숫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를 지키려면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듯 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어떻게 버틸 것인지, 오래전 배운 성실과 절약이 내일도 제 편이 되어줄까요? 그렇게 묻고 또 묻다 보면 창밖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다가옵니다. 가끔은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는 듯합니다. 택배 기사님일 때도 있고 관리실에서 온 안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제 안의 고요를 깨우고 다시 현실로 불러내줍니다. 저는 오늘도 주방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설거지 물소리를 길게 듣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작은 다짐을 해봅니다. 내일은 마트에서 세일하는 품목만 사기로요. 병원 약은 꼭 제때 타오기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을 남의 마음에 전부 맡겨두지 않기로요. 문득 거실벽에 오래된 액자 속 꽃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색이 바랬지만 꽃은 여전히 꽃의 모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겠죠. 모양을 지키고 속을 다스리며 내일을 맞아야겠죠. 퇴직 후 2해가 흘렀습니다. 계절은 6번 바뀌었고 집안의 공기엔 익숙한 냄새가 배었습니다. 처음엔 평화롭다 느꼈지만 어느새 그 고요가 제겐 벽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목이 마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땐 TV를 켜놓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나직한 대답이라도 해야 내 존재가 유지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TV 속 세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손끝이 먼저 떨립니다. 국민연금 70여만 원으로 한 달을 꾸리는 일은 생각보다 버겁습니다. 쌀값, 관리비, 약가, 휴대전화 요금까지 숫자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통장에 남은 금액이 얇아질수록 제 마음도 같이 달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습니다. 감기 몸살이 좀 심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무심히 처방전을 내밀며 다음 분을 불렀습니다. 약국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기계가 잠시 멈추더니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동안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습니다. 직원이 괜찮다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약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내일은 좀 나아질 거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메모장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살아남기였습니다. 하루 지출을 꼼꼼히 적고 이틀에 한 번은 시장을 돌며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두부라도 가게마다 500원씩 차이가 나더군요. 그런 작은 절약이 제겐 일종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제 존엄이 조금씩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엔 우연히 버스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였는데 손에는 경비복을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그는 느릿하게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아직 일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살아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게 있냐고 물었죠. 담당 직원은 잠시 검색하더니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청소, 도시락 배달, 공원 관리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수십 명의 서류를 검토하던 제가 이제는 빗자루를 잡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녁이 되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 회식 사진, 동료들과 웃던 얼굴, 그리고 퇴직식 날의 마지막 악수. 그 속에 저는 단단했습니다. 다시 그때의 저를 떠올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더는 미루지 말아야겠죠.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그 불빛 아래로 작은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퇴직금의 끝이 제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새들이 먼 동네에서 울기 시작했죠. 마음이 묘하게 조급했습니다. 오늘은 주민센터에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회색 코트를 다려입고 작은 가죽 가방을 챙겼습니다. 출근하던 시절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괜찮다고, 아직은 일할 수 있다고요. 버스를 타기 전 공기 속엔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깨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죠. 제 마음속에도 아주 작게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래전에 면접을 보던 그 긴장감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앞으로 걸어가자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다고요. 그는 차분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지만 주 3번만 일해도 생활에 보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매달 관리비를 내고 나면 조금은 남겠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볼펜 끝이 종이를 미끄러졌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존재를 다시 세상에 신고하는 기분이었죠.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러 작은 생선을 하나 샀습니다. 오늘은 꼭 나를 위해 저녁을 차려 먹고 싶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부엌에 퍼질 때 제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네 공원 청소 일을 맡아보겠냐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해보겠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첫 출근이라 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제 손으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 불을 끄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일어나 운동화를 닦아야지.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서 길을 걸어봐야지. 삶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도 있구나.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새로운 길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끝이라 믿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조금씩 다른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빛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제 발밑에 닿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찬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일터로 간다는 말이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듯 했거든요. 집을 나서며 부엌불을 껐는지 2번이나 확인하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발자국이 골목길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새벽의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 같았죠.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몇몇 어르신들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제 이름을 말하고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이 자리에 서 있었겠죠. 생계를 위해, 그리고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담당자는 간단한 교육을 마친 후 구역을 나눠줬습니다. 제 구역은 공원 둘레길이었습니다. 빗자루를 손에 쥐자 손바닥이 뻣뻣해졌습니다. 한참을 쓸다 보니 낙엽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땀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차오를수록 제 안에 멈춰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무슨 일 하셨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서류를 다루던 사무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세상 참 그렇죠. 다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결국 빗자루 들고 서 있네요. 그 말이 서늘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엔 씁쓸함보다 묘한 동지가 숨어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쓰러져도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통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달걀 프라이 하나, 멸치볶음 조금, 그리고 김 한 장.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 맛이 어찌나 짭조름하고 따뜻하던지요.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귤을 꺼내 반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눈 밥 한 끼,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노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오늘 받은 첫 일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 무게가 묘하게 묵직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괜찮구나. 이렇게라도 내 손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구나.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숨부터 나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봉투를 들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이걸 낼 수 있는 제 돈이 있으니까요. 부엌 전등을 켜자 따스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고마웠습니다. 밤이 깊자 침대에 누워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원의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제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며칠째 일을 나가니 몸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잡히던 빗자루의 감촉도, 새벽 공원의 냉기마저도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저를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고 잔디 위엔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빗자루를 밀자 이슬이 떨어져 발등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전해졌지만 그 감촉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같이 일하던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의 인사는 이렇게 작은 몸짓에도 온기가 실리더군요. 점심 무렵이 되자 다들 나무 그늘 아래서 도시락을 폈습니다. 어떤 날엔 누군가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날엔 조용히 라디오를 켜놓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때 흘러나오던 노래 가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울다 보면 웃을 날도 오겠지. 그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죠.
눈꺼풀 뒤로 스치듯 지나가는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생활, 퇴직식,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모든 순간이 고생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서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수들이 마치 인생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퇴직금을 남겨뒀다면 지금쯤은 조금 더 여유로웠을까요? 하지만 그 여유 대신 지금의 이 단단한 마음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삶은 잃는 만큼 배우게 되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밑에 누군가 놓고 간 쪽지가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동네 경로잔치가 열리는데 같이 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날 밤 저는 쪽지를 가만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마음 한 줄이 이렇게 오래 남는구나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요즘 잘 지낸다고,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덕분에 잘 버티고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 그 자체로 벅찬 감사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건 제 마음 깊은 곳이 조금은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였겠죠. 새벽녘 창문으로 여명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경로잔치에 나가야겠다고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웃어야겠다고요. 나를 잊지 않기 위해, 세상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경로잔치 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짝 스며들었고, 부엌에는 커피 향이 은근히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히 새 옷은 없었지만 평소보다 조금 밝은 색의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쩐지 낯설게 보였습니다. 머리엔 흰빛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날이 될 거라고요. 잔치가 열리는 곳은 동네 회관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함께 걸어 들어가자 북적이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그 활기찬 소리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제 어깨도 저절로 들썩였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너무 오래 조용히 살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사 도중 사회자가 무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께 감사의 꽃을 드린다며 호명하기 시작했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소리에 밀려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사회자가 꽃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다시 배우며 삽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이크를 타고 퍼질 때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다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반찬들이 오래된 친구처럼 반가웠습니다. 옆자리에 어떤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시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라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면 그게 삶의 온도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회관에서 받은 꽃다발을 품에 안고 걷는데 꽃잎에서 은은한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향이 마치 오래전 결혼식장에서 맡았던 그 향 같았습니다. 그날 아들의 웃음, 불빛, 음악 소리 모든 것이 한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사랑으로 내어주었고 지금의 저는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고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을 올려두니 방 안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숨을 내쉬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지며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찾아올 즈음 창밖엔 조용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비 냄새가 스며들었고 그 냄새가 왠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오래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비도 이렇게 잔잔히 내릴 수 있구나. 흠뻑 젖어도 괜찮다고, 내일은 분명 맑을 거라고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푸르른 걸 언제 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저는 공원 청소를 마치고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나뭇잎마다 남은 물방울이 반짝이며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이제는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어쩌면 사람도 늦게서야 배우는 게 있나 봅니다. 버티는 법, 그리고 바라보는 법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동네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문을 뛰어나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제 모습이요. 비가 오던 날이면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서 있었죠. 아이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오면 젖은 신발을 신경 쓰지도 않고 꼭 안아주던 그때의 기억. 그때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이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들이 고르고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통화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도 못 뵈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내려갈게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줘요. 그 몇 줄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종이를 접어 가슴에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글 안에 그동안 나누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보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싶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은 혼자 살아도 혼자만의 맛이 있는 법이야. 밤이 되자 창문 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삶을 대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 몫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자기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걸요. 돈은 사라졌지만 대신 제 안에 새로운 감각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작은 빛을 느끼는 눈,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힘,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여는 용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잠들기 전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부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속삭였습니다. 퇴직금의 끝은 나의 끝이 아니야.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그 말을 한참이나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이 잔잔히 데워졌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푸르른 걸 언제 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저는 공원 청소를 마치고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나뭇잎마다 남은 물방울이 반짝이며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이제는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어쩌면 사람도 늦게서야 배우는 게 있나 봅니다. 버티는 법, 그리고 바라보는 법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동네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문을 뛰어나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제 모습이요. 비가 오던 날이면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서 있었죠. 아이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오면 젖은 신발을 신경 쓰지도 않고 꼭 안아주던 그때의 기억. 그때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이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들이 고르고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통화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도 못 뵈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내려갈게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줘요. 그 몇 줄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종이를 접어 가슴에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글 안에 그동안 나누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보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싶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은 혼자 살아도 혼자만의 맛이 있는 법이야. 밤이 되자 창문 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삶을 대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 몫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자기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걸요. 돈은 사라졌지만 대신 제 안에 새로운 감각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작은 빛을 느끼는 눈,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힘,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여는 용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잠들기 전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부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속삭였습니다. 퇴직금의 끝은 나의 끝이 아니야.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그 말을 한참이나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이 잔잔히 데워졌습니다.